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밑그림 그리기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자칫 6개월 시한부 정책이 될 수 있어서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만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본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비장한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있지만 당분간 유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현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경제를 되살려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또 특단의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지만 이달 말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획기적인 내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로 자칫 6개월 시한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취임이 진행되고 새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추진돼온 경제정책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상 유지 계획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된 내용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움직임이 재계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부담을 덜게 된 다른 금융사들도 탈퇴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폭탄 선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SK와 LG도 탈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청문회 선언으로 시작된 전경련 탈퇴 움직임이 금융권까지 번지면서 전경련 해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전경련 탈퇴 압박을 받아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주 안에 전경련의 탈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토가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탈퇴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하고 비슷한 시점에 발표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책금융기관들이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다른 금융사들도 조만간 전경련 탈퇴 명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전경련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전경련은 대내외적으로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유일호 장관이 경제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 6개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경련은 내년 2월 총회를 전후해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회원사들이 잇따라 탈퇴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6허의 숫자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축소 정책의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8월 방한 6허가 전월보다 감소한 겁니다. 10월 방한 6허는 68만 명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찾아온 작년보다 겨우 나은 수준입니다. 방한 6허가 줄어들기 시작한 7월은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한 시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관광 당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저가 여행 관리 조치도 실제로는 유커의 한국 여행을 제한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망은 지난 10일 중국이 유커를 무기로 마찰을 빚고 있는 주변국에 인해 전술을 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면세점과 국산 화장품 등 유커를 상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산업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해 방한 유커 중 개인 방문객 비율이 59%에 달해 단체 관광객 비율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체 관광객보다 외교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등 관광객 유입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 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 겁니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에도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연방기금 금리, 즉 기준금리의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발 돈줄 죄기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현행 0.25에서 0.5% 수준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 말 9년여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연준은 1년 만인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연준은 올 한 해에 4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지만 저유가와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상 여건은 성숙한 분위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2% 오르는 등 경기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 상승률 역시 연준 목표치인 2%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 3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단행해 저금리 시대와 작별을 고하며 금리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의 유동성을 감안해 풀어뒀던 돈자루를 다시 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저성장의 덫에 빠져 외채가 불어난 신흥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실제 인상 결정이 나오더라도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닭고기 소비 심리는 악화한 반면 대체제로 수입 돼지고기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확산 추세가 본격화하면서 한 대형마트에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닭고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또 오리고기 매출도 1월부터 11월은 16% 늘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14.4% 줄었습니다. 반면 닭고기 대체제로 가격대가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의 매출은 이달 들어 98% 증가했습니다.
감초 주사, 태반 주사, 배곡 주사 모두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유명해진 영양 주사들입니다. 검증된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지적에도 대통령이 맞은 주사란 이유로 인기를 끌어서 문제인데요. 심지어 길라임 주사, VIP 주사 패키지를 내놓은 병의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 흔한 한 의원의 홍보물입니다.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슈퍼 신데렐라 주사를 패키지로 묶어 길라임 주사로 이름 붙였습니다. 1회는 99,000원, 3회 하시면 27만 원이세요. 네,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 피로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3회 이상은 진행해 주시는 게 이제 노화 방지나 도움 되실 거예요. VIP 주사 패키지를 내놓은 또 다른 의원은 청와대 그림까지 동원해 제작한 홍보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이런 영양주사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에는 이들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묻는 문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도 부쩍 늘었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영양주사를 앞다퉈 선전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주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자 쓸 수 있는 증상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용을 위한 주사란 없고 엉뚱한 곳에 쓰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의료계의 장사 속이 더해지며 이렇게 약물 오남용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상대방보다 조금만 지위가 높은 것 같으면 갑질을 하는 행태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만 100일간 2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의료기기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먼저 치료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들이 소란 피우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85만 원 상당의 응급실 물품도 부서졌습니다. 주먹을 앞세운 건 조폭뿐만이 아닙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고객이 갑자기 직원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집니다. 품질 보증 끝난 휴대전화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직원은 왼쪽 눈 주변을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을 머슴처럼 부리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약품 도매상 영업사원들은 매달 10억 원어치를 구입하는 대형 약국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 문 닫을 때까지 약국 직원처럼 일하는 것은 물론 약사 부부의 사적인 일에도 동원됐습니다. 부부는 툭하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100여일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광주지방경찰청 관할에서만 197건을 적발하고 269명을 붙잡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신을 잃은 손님들은 깨어난 뒤 수백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비닐봉지에 든 수십 개의 생수통,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둔 것들입니다. 호객꾼이 주점으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이 양주들은 새 제품으로 둔갑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가짜 양주로 취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빈 양주병을 올려놔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양주로 바가지를 씌우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장모 씨 등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장 씨 일당은 새 양주병에 면봉을 끼워 가짜 양주를 집어넣는 수법으로 손님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기 전 미리 카드를 받아낸 뒤 현금을 인출해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업원은 여성 도우미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쫓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주말에 마트 가서 장 보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한참 기다리지는 않으셨나요? 계산이 끝나면 물건을 다시 옮겨 담는 번거로운 작업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사라진다면 쇼핑이 훨씬 편리해지겠죠. 지난 5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계산원과 계산대를 없앤 획기적인 식료품점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고라는 이름의 무인 슈퍼마켓인데요. 오늘은 아마존의 이 새로운 실험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기는 했는데요. 계산원은 그렇다 치고 계산대도 없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마존고는 현재 미국 아마존 본사 1층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곳의 이용 방법은 아마존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점에 들어가면서 아마존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매장 입구에서 판독기에 인식을 시킨 후에 물건을 고르고 그냥 나오면 끝입니다. 쇼핑을 하면서 담은 상품들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무인 계산대 같은 개념과 완전히 다른 계산대가 아예 없는 슈퍼마켓이 탄생한 겁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SF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장면인데요. 이 쇼핑을 하다 보면 집었던 물건을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수량을 하나 빼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다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마존은 자세하게 어떤 기술들을 쓰고 있다고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4년 전 우리는 줄을 서지 않고 계산대도 없는 쇼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 아마존고는 컴퓨터의 시각화, 인식 센서,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매장 곳곳에 관련 장비를 장착해놨다. 이런 설명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매장 전체가 인공지능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무인 매장이 아니라 인공지능 매장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가능해진 걸까요? 네, 아마존은 이 인공지능 슈퍼마켓을 준비하면서 특허를 받았는데요. 물품 재배치 특허는 매장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서 앱을 작동하는 순간부터 그 고객을 인식하고 또 추적하고요.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그 상품을 가방에 넣었는지, 다시 놓았는지를 쫓아서 구매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치 자율주행차가 주변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운전자 없이 도로를 누비는 것처럼 아마존고는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쇼핑을 관찰하는 거죠. 네,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인공지능 매장까지 이런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한편으로는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아마존고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면서 이 신개념 쇼핑이 계산원, 포장직원, 상품 진열 직원 등의 직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계산대도 또 계산원도 없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결국은 일자리 죽이기가 되는 면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내 소매 상점에서 일하는 인력은 약 800만 명 정도인데요. 전체 고용 시장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마존은 약 2,000개의 인공지능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지 당분간 무인 슈퍼마켓 확장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당분간 매장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상용화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사실 쇼핑 생활이나 유통업계 전반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아마존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업체들은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됐죠. 아마존의 실험도 유통업계의 하나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노동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자동 계산 시스템이 계속 도입됐지만 계산원을 없애지는 못했다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보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건 아마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다, 아니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예측만 분분한데요. 미래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점포, 아마존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